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칠곡군의 한 장애인 시설 이사장이 장애인과 시설 직원 등을 성추행하고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장애인 단체 등은 칠곡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장 해임과 이사진 전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칠곡군 의회에서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서 칠곡군에 주소를 둔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지급 시기와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경북에서 하루 평균 최다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포항 45명, 칠곡 26명, 북미 11명 등 16개 시군에서 모두 183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지역 공공의료기관인 김천의료원이 개원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김천의료원은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입니다. 칠곡의 한 장애인 시설 이사장이 장애인과 시설 직원들을 성추행하고 보조금 횡령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장애인 단체와 여성 단체들은 이날 칠곡군청 앞에 모여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칠곡군은 즉각 행정 처분을 내렸고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0일 오전 칠곡군청 앞 장애인 단체와 여성 단체 회원 수십여 명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 성추행과 직원 갑질 의혹이 불거진 칠곡의 한 장애인 시설 이사진들의 전원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사회복지 시설의 그 족보 운영 체제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요. 이들은 앞서 지난 8일 공동 성명을 통해 칠곡의 한 장애인 시설 이사장이 시설 내 장애인을 성추행하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가로채는 등 인권 침해 행위를 이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설 직원을 성추행하고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성추행과 여러 가지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성희롱 성폭력은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여성단체라 하더라도 그 어느 곳이라 하더라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해당 시설 이사장 측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또 장애인 시설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내용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칠곡군청으로부터 해당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아 현재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칠곡군청은 해당 장애인 시설을 대상으로 보조금 환수 조치 등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경북도청에 이사장 해임을 요청해둔 상황. 경찰은 조만간 해당 이사장을 직접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피해자들을 차례로 불러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칠곡군에 주소를 둔 학생들도 앞으로 무상 교복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칠곡군 의회에서 10일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인데요. 다만 지급 시기와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전복은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칠곡군 의회에서 철회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이 법안은 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과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전자기기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두 달이 흘러 교복비만 지원하는 조례안이 다시 칠곡군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지역 인재 육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관내 학교 입학 또는 진학 학생과 일부 관외 학교 입학 학생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8대 칠곡군 의회는 이 조례안을 두고 처음으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교복 구매비를 전부 지자체가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과 우리 아이들에게 교복을 꼭 입게 하려거든 점점 어려워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더는 부담을 주지 말고 다 쓰지 못하고 있는 교육청의 예산에서 교복 지원의 예산을 꼭 편성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칠곡군에서 교복 구입비 지원에 소요되는 연 4억에서 6억이라는 예산의 여유가 정말 없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선심성 예산이나 선심성 조례로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함구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 교복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잣대가 높은 겁니까? 토론 후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해당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칠곡군. 지원 금액과 지급 시기는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HCN 뉴스 전보글입니다. 10일 0시 기준 경북에서는 역대 최다인 18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포항 45명, 경산 35명, 칠곡 26명, 구미 11명 등 모두 16개 시군에서 확진이 이어졌습니다. 칠곡에서는 지난 8일 확진자가 다니는 어린이집 원아와 가족, 교사 등이 확진됐고 구미에서는 확진자의 가족과 지인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북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135명이 확진됐고 4,700여 명이 자가 격리 중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기본 접종과 추가 접종의 간격이 단축될 전망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세 이상 성인은 기본 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3차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접종 간격을 단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60세 이상에게서 면역 효과가 떨어지면서 돌파 감염이 발생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자 방역당국이 추가 접종을 앞당기기로 한 겁니다. 내년 설부터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산물과 수산물의 가격이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오릅니다. 국민의힘 정의용 의원은 지난 1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적용 기간은 설이나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정해질 전망입니다. 늦가을에서 초겨울 사이 도로변에는 엄청나게 쌓인 낙엽 때문에 몸살을 앓기도 합니다. 치우고 소각하는 데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데 이걸 퇴비용으로 재활용하면 어떨까요? 여기에 농민들이 호응하고 있습니다. 윤경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철강공단 인근의 한 공원입니다. 큰 비닐봉투마다 낙엽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인도와 도로를 가리지 않고 흩날려 골칫거리가 된 것들로 지금까지 이런 낙엽들은 거의 다 소각 처리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거 수거를 해가지고 소각장에 가가지고 그냥 소각 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없애는데. 하지만 이런 낙엽도 이제 쓸모가 생겼습니다. 올해부터 농가에 무상 제공되는데 용도가 다양합니다. 농작물의 거름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보온재와 제초제 역할까지 하고 인건비를 아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해마다 짚을 사서 여기 깔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낙엽을 그냥 무상으로 가지고 오니까 집 가격도 절약될 뿐만 아니라 이게 풀을 뽑는 인건비도.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낙엽 활용 방안을 찾아낸 포항시는 관련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원래는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페이스북에 홍보를 한번 해봤어요. 해본 결과 의외로 농가에서 또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고.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농가에서 수거해간 낙엽은 모두 32톤. 포항철강공단에서 발생하는 낙엽은 연간 1,000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농가가 이를 모두 재활용할 경우 4,500만 원의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HCN 뉴스 윤견보입니다. 경상북도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지난해에 이어 2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경북도는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측정한 외부 청렴도에서는 상등급을, 도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내부 청렴도에서는 처음으로 1등급을 받았습니다.
경북도는 올해 청렴도 1등급 달성 등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29개의 청렴 시책을 발굴해 추진했습니다. 경북도청 안민관 로비에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VR 체험존이 들어섰습니다. 체험존은 미래의 신공항에서 여행을 떠난다는 콘셉트로 VR 여행 체험존과 신공항 라운지, 포토존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VR 여행 체험존에서는 항공기와 드론 모양의 구조물에 탑승해 울릉도와 세계 곳곳의 관광지를 여행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신공항 라운지에서는 도청 방문객들이 휴식을 취하며 앞으로 건설될 신공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가 마련됐습니다. 경북교육청연구원 경북진학지원센터가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경북 6개 지역에서 2022 대입 찾아가는 정시 상담을 진행합니다. 경북진학지원단 소속 48명의 교사가 상담을 하며 상담 신청은 학교를 통해 오는 16일까지 가능합니다. 27일엔 안동 경북교육청 연구원과 경주여고, 28일엔 포항여고와 경산여고, 29일엔 구미고와 울진고에서 진행합니다. 참여 학생은 상담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결과 음성을 받아야만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역 공공의료기관인 김천의료원이 개원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김천의료원은 1921년 일제강점기에 김천자해의원으로 설립된 뒤 도립 김천병원과 기반공사를 거쳐 현재의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이 됐습니다. 김천의료원은 의료원 앞마당에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다짐하는 기념비를 세우고 감염병에 대비한 공공의료원으로서의 기초체력 확보와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 전문병원 등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구미시가 지난 8일 맞벌이 부부들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옥계 중흥마을 돌봄터를 새롭게 개소했습니다. 아파트 주민 편의시설 안에 설치된 옥계 중흥마을 돌봄터는 6번째 돌봄센터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맞벌이 부부 아이들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시설입니다. 구미시는 양포동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만큼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돌봄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